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장 5장에서 이제 프로퍼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서 그죠?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이번에는 중급의 6장 배열과 컬렉션 그리고 인덱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배열과 컬렉션 이 두 가지는 엄밀히 얘기하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나라도 자바라든지 뭐 C++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셨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일 것이고요. 그리고 인덱서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뭡니까? 그죠? 얘는 C 언어만 공부를 하셨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C 언어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가 어디에 할당이 되느냐 라는 것과 그리고 C샵만의 또 이러한 윙크 연산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배열에서 연산자가 등장을 하는데 배열에서는 인덱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값을 접근하고 하는데 이 윙크 연산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값을 읽어올 수 있고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장의 목표입니다. 자, 링크드 인, 자, 링크드 리스트라고 들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은 좌측과 우측에 여기에는 실제 노드 값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는 앞에 있는 주소값 그리고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연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이거의 주소값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이제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 리스트, 이거는 이중 연결 리스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이제 리스트 계열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추후에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컬렉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링크드 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인맥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링크드 그러니까 링킹 연결돼서 우리가 링크드 인으로 이제 관리하는 것이 대세라고 하죠. 요즘에는 명함도 거의 다 이제 뭐 디지털 명함이고 뭐 명함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전화번호하고 메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면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세라고 하나 아직까지 명함은 여전히 중요한 인맥 관리 수단입니다. 물론 프로그래머는 명함을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죠. 그냥 뭐 명함이 곧 필요하다면 뭐 나오기야 나오겠죠. 일반 회사에서는 그죠? 나오면 그거를 그냥 스캔을 한 장 뜨든지 아니면 뭐 그냥 해가지고 그 디지털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같이 메시지로 보내면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드 카피를 안 쓰고 소프트 카피를 이제 써가지고 우리가 보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업 거래처를 뛰어다니는 영업사원처럼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일을 하는 분들은 명함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명함만 돌리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명함을 자신이 돌리는 명함의 수의 몇 배로 수집을 합니다. 왜? 영업사원한테는 거래처가 고객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의 명함을 많이 얻으면 이 명함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예전에는 뭐 명함집이라고, 그죠? 여러분들 뭐 사진첩처럼 앨범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뭡니까? 이런 그런 첩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집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변수 하나를 명함이라고 한다면 이제 배열이나 컬렉션은 명함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열과 컬렉션의 차이점은 뭐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배열은 상당히 정적이다. 그죠? 그리고 같은 데이터 타입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허나 컬렉션 같은 경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리스트, 제네릭 타입, 그래서 이거는 유동적으로 변하는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애죠.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명함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명함집이 영업사원과 명함관리 고민을 덜어주는 것처럼 이번 장에서 설명할 배열과 컬렉션은 특히 배열, 컬렉션, 프로그래머의 데이터 관리 고민을 덜어줍니다. 그래서 대다수 거의 배열은 잘 안 써요. 안 쓰고 뭐 통상적으로 컬렉션을 많이 쓰는데 이제 배열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컬렉션들이 있기 때문에 배열을 뭐 배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배열 부분을 설명할 때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머의 관리 고민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배열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을 익히며, 그리고 유틸리티 클래스라고 우리가 불리는 시스템 밑에 어레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어레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배열을 아주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도 익힐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컬렉션 클래스를 이해하며,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멤버 중에 하나였던 인덱서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이번 장에 익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l for one, one for all입니다. 자, 하나를 위한 모든 것, 모두를 위한 하나, 이런 뜻인데요. 자, 배열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데이터의 저장의 데이터 저장의 발전 과정을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변수죠. 변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 그 크기를 메모리에 할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변수에는 하나의 값만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변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죠? 그런데 변수도 많이 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예제에도, 여기 설명에도 제가 나와 있지만 뭐 한 두세 명이면 네다섯 명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의 성적을, 아니면 아파트의 층수,
뭐 5층짜리 아파트다, 뭐 빌라다. 요즘엔 근데 그런 거 없죠. 거의 있기야 있겠지만 아주 오래된 것이고 대다수가 15층 이상입니다. 그죠? 뭐 빌딩 이런 것들도 63 빌딩도 옛날이고 뭐 요즘은 뭐 200층까지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변수를 200개나 선언해서 여러분들은 층수를 다 나타낼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등장한 게 첫 번째 변수가 등장을 했고 두 번째 바로 배열이 아주 등장할 때는 이 당시에 굉장히 좋은 자료 구조 형태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개를 우리가 메모리에 할당해서 그죠? 사용을 하죠. 단점은 같은 데이터 타입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얘는 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단점 중에서 한 가지 단점, 같은 데이터 타입을 이러한 단점을 해결한 것이 바로 C 언어에 있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MS사에서 나온 프로그램에는 다 있죠. 구조체라고. 그죠? 그래서 구조체는 여러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 구조체에는 여러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 구조기 때문에 멤버들밖에 없어요. 필드들밖에. 그죠? 그래서 이제는 또 단점이기 때문에 정적인 것을 또 없애고 정적인 걸 떠나서 간에 뭡니까? 이제 여러 데이터 타입은 필드만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죠? 메소드까지 가지게 되는 클래스가 마지막으로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를 바로 클래스 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 리스트 같은 경우 이거는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고요. C샵에서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는 뭡니까? 얘는 같은 데이터 타입, 제네릭 타입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데이터 타입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동적으로 메모리 용량을 늘리거나 자동적으로 그죠? 자동으로 늘려주면서 그죠? 늘려주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제네릭 타입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데이터의 저장의 발전 과정이 쭉 이어져 왔었단 말이죠. 맞습니까?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다들 좀 아시겠지만 처음 맞닥뜨리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 두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 보면 같은 성격을 띤 다수의 데이터를 한 번에 다뤄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학생들의 역사 점수 혹은 받은 편지함에 있는 메일들 혹은 게임 서버에 로그인해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그러한 예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그럴듯한 예만 뽑아왔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 외에도 여러분은 앞에서 앞으로 별 시답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성격을 가진 다량의 데이터를 다루게 될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데이터를 담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 수가 5명인 학급의 역사 점수를 변수에 담아보면 솔직히 이거는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귀찮아요. 배열을 알고 컬렉션을 아는 분이라면, 그죠? 이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5명의 학생을 위한 5개의 변수를 선언했고 여기에 5명의 점수를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런데 학교 근처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자, 그럼 뭐 땅값은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들어서면서 갑자기 학생 수가 급증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한 학급에 갑자기 50명씩 배정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변수를 45개를 더 선언해야 될까요? 물론 45개 더 선언을 해도 돼요. 뭐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뭐 컴파일 에러를 일으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전혀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소스 코드량이 50명을 변수를 하나하나 다 할당해서 저렇게 사용한다는 자체는 어렵죠, 실질적으로. 뭐 100명 오면 100명 다 선언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전혀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학년이 수백 명으로 늘었을 때 이 프로그램으로 역사 점수를 다뤄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계속 변수를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선언을 해야 될 겁니까? 그죠? 그래서 마냥 변수의 개수를 늘려 선언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아주 원시적인 코드가 되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배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죠. 다들 아시다시피 앞에서 배열도 우리가 제가 예시로도 몇 번 써봤고, 그죠? 그래서 마치 배열은 데이터를 담는 상자와 같아가지고 필요한 용량을 가진 배열을 만든 다음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C언어가 아니라 C샵에서는 정수 90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바로 int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리터럴도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죠. 왜? 모든 게 전부 다 클래스 타입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기본형 타입도.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좀 디테일하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배열 안에 주소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뭐 그것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300개의 변수 대신에 300개의 용량을 가진 변수 한 개만 딱 선언을 해서 우리는 사용을 하면 되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배열명, 배열 이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배열명은 곧 주소다라고 제가 앞에서도 수차례 언급한 적 있죠. 그죠? 그래서 배열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선언을 하는 거. 자, 대괄호가 바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와 같이 데이터 형식 배열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배열명, 배열 이름이죠. 그리고 new 연산자를 통해서 데이터 형식을 적고 그 다음에 용량을 적어준단 말이에요. 이 용량 때문에 배열의 단점인
정적이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용량이 5개인 int 형식의 배열은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int 배열 타입의 scores에서 newint 해서 5개의 방을 지니고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인덱스 0에서부터 4까지 각각 4바이트씩 할당이 되죠. 그럼 도합해서 20바이트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는 배열은 유연산자를 쓰기 때문에 배열은 이게 여기에 참조 변수 배열명이죠. scores라는 배열명이 잡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힙에 5개의 방이 만들어져서 배열의 시작 주소를 누가 scores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에 20바이트만큼 할당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유연산자가 이 int 타입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전부 0으로 다 초기화해서 대입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배열의 각 요소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혹은 요소 안에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우리가 배열 이름 뒤에 대괄호, 그죠? 대괄호를 붙여주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인덱스를 적어주면 된다는 사실 앞에서도 살펴봤고, 그죠? 그리고 배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처음 맞닥뜨리신 분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인덱스는 1이 아닌 0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0부터. 그래서 항상 배열의 크기는 n-1로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학생 5명, 5명의 성적을 담기 위해 5개의 변수를 일일이 다 원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배열에 이 데이터를 담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러면 20바이트가 할당이 됐고 각각의 인덱스 요렇게 되면 값을 나타내는 변수와 동일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배열은 이와 같이 메모리에 힙이라는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4바이트씩 int 타입은 4바이트씩 연결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주고 이렇게 초기화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배열을 이렇게 해서 한 거지만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코드는 필요가 없겠죠. 그냥 여기에서 뭡니까? 우리가 시스템 우리 리드, 그죠? 그러한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게끔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냥 단지 앞에 코드와 비교를 좀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변수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변수랑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0인덱스에 80부터 4인덱스에 34까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배열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고요. 앞에 코드만 봐도 그래요. 그죠? 그런데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변수와 배열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먼저 학생들의 성적을 차례대로 출력하는 코드를 보면 변수 같은 경우는 아까 5개 선언한 것을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배열 같은 경우는 스코어즈가 뭐라고 있어요? 배열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for 구문을 통해서 여기에 주소를 주고 그 다음에 in에다가 요거는 지역 변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5개까지 끄집어내어서 루핑을 돌면서 하나씩 찍어 나가는 거예요. 5줄이에요. 단 2줄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훨씬 더 코드가 짧아졌고 보기 좋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울러 같은 성격의 데이터라면 변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배열로 정의한 다음 for문이나 for each 문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코드를 훨씬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죠? 100개면 이거 뭐 콘솔 라이트 라인 뭐 100개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구해보죠. 5명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갈로해서 다 더하고 나누기 5. 그죠? 그런데 배열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뭐예요? 누적할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여기에서 루핑을 돌면서 복합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총합을 구하고 그리고 그 총합에다가 스코어즈의 랭스 5개죠. 5로 나누면 되죠. 그런데 이 코드가 어떻게 보면 짤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너무 큰 오산이죠. 일견 변수를 이용한 코드가 간결해 보입니다. 지금 코드를 볼 때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50명으로 늘어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50명 다 더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늘어나면 변수를 이용한 코드에서는 합을 구하는 부분에 늘어난 학생 수만큼 변수의 이름을 넣어줘야 되죠. 맞습니까? 하지만 배열을 이용한 코드는 바꿀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숫자도 바꿔줘야 되죠. 50명으로. 그리고 50명에 대한 변수를 다 더해줘야 되지만 스코어즈 랭스는 배열의 길이를 나타내는 스코어즈 배열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50으로 이미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드가 하나도 바뀔 필요가 없어요. 즉, 이 말은 프로그램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배열을 이용하는 쪽이 코드 관리가 훨씬 쉽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for each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for에서 C 언어의 원시적인 포문을 사용한다면 i는 0, i는 만약에 50명이야. 그리고 i 플러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썸이 있으면 플러스 해서 뭡니까? 스코어즈죠. 스코어즈 해서 여기다가 i 값을 이렇게 우리는 넣어주면 될 거라고 이게 이제 완벽한 코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학생 수가 만약에 이게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야.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학생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물론 저도 프로젝트로 해봤습니다만은 먼저 학생 수를 입력을 받고 그만큼의 배열을 만들든지 아니면 컬렉션을 이용을 하는데 배열을 이용한다고 칩시다.
그만큼 그러면 학생 수를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 가지고 그만큼 할당을 받으면 되잖아요. 메모리 할당을. 그리고 나서 각각의 점수들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뭐 통상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점수를 다 입력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50개의 방, 즉 50명이라는 학생이 점수도 입력해야 되죠. 또한 뭡니까? 점수를 입력하지 않고 점수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누적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또 뭐합니까? 50명의 점수를 비교해서 석차도 구해야 되고 평균도 구해야 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50명으로 짰다. 그러면 만약에 학생이 그 한 학급에 학생이 50명이었는데 어떤 학생이 사고를 쳐서 전학을 간다. 그죠? 그러면 49명이 되고 혹은 전학을 와서 51명이 될 수도 있어요. 유동적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프로그램 밥 먹으면 돌아가는 곳에다가 이거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제건 파일에서 다시 릴리즈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왜? 우리한테는 배열의 속성인 이 랭스만 있으면 돼요. 랭스만 있으면 위에 배열의 값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 줄면 49로 랭스가 바뀌고요. 그죠? 한 명이 늘어나면 스코어점 랭스는 51로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지양. 아시겠죠? 그래서 포이치 구문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럴 때는. 아시겠죠? 그래야 코드의 관리도 쉽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배열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면 앞서 소개했던 학생들의 점수를 배열 안에 입력한 후에 포이치문을 이용을 하여 점수를 출력하고 평균을 계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똑같죠? 이렇게 5개 방 20바이트 생성해서 각각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값을 다 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이치 구문을 통해 가지고 이 값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출력을 하고 있어요. 80, 74부터 시작해서 34까지. 그 다음에 누적할 변수, 총합계를 구할 변수를 구해서 선언을 해서 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포이치 구문을 통해 가지고 배열에 있는 값들의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다 가지고 와서 복합 대입 연산자로 누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총점이 썸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int average 해서 sum 해서 역슬러시 해서 scores의 length를 이용을 하면 이게 5가 되죠. 그죠? 그래서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average score에서 평균 점수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average score는 71이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솔직히 말해서 C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포이치 구문은 앞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new 이런 것들도 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언어만 한 개 하셨더라도 다들 아실 내용입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배열에 접근할 때 첫 번째 요소의 인덱스는 0이었고 두 번째 인덱스는 1, 세 번째 인덱스는 2 이러한 형태로 마지막 인덱스는 랭스 배열의 길이의 마이너스 1로 지정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열 인덱스가 0으로 시작을 하니까 첫 번째 요소를 기준으로 접근할 때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요소를 기준으로 접근하고 싶을 때는 약간의 트릭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가령 다음과 같이 길이가 5인 배열의 마지막 요소에 접근하려면 배열의 길이를 먼저 알아내고 거기서 1을 빼야 되죠. 배열의 길이는 5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저장을 하려고 스코어즈 랭스 얘는 5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야 비로소 얘 인덱스는 4가 돼서 34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와 동일하죠. 스코어즈 4는 34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C# 8.0부터 이런 불편을 없앤 시스템.index라는 형식과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윙크 연산자가 생겼는데요. 이 윙크 연산자는 컬렉션의 마지막부터 역순으로 인덱스를 지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윙크 1은 컬렉션의 마지막 요소를 나타내는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이 윙크 연산자는 엄밀히 얘기하면 자바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C샵에서는 이러한 연산자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윙크 2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윙크 3은 마지막에서 세 번째를 나타내는 인덱스입니다. 솔직히 처음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가 배열 요소에 접근하고 저장하고 읽어오고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윙크 연산자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윙크 연산자를 한마디로 말해서 랭스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기 전까지 0은 스코어즈 랭스 마이너스 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스코어즈 랭스 마이너스 0은 바로 스코어즈 랭스이니까 만약에 이 값을 인덱스로 사용을 하면 스코어즈 랭스 5 빼기 0은 5죠. 그런데 이 스코어즈 랭스 마이너스 0 이 값을 인덱스로 사용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예외를 일으킵니다. 왜요? 이렇게 4개가 있는, 아니 5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0에서부터 4인데 이건 5잖아요. 5로 조건을 하면 5의 방이 없잖아요. 배열의 요소의 길이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라는 예외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의 예제에서 스코어즈의 배열의 마지막 요소에 접근하는 인덱스를 구할 때 우리는 scores.length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윙크 1은 scores.length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윙크 마이너스 1은 배열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인덱스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윙크 연산자의 연산 결과는 통상적으로 시스템.인덱스 형식의 인스턴스로 나타납니다. 모든 게 전부 다 인스턴스 형식, 클래스 형식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의 예제의 시스템 인덱스와 여기 빠졌네요. 윙크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시스템 인덱스라는 타입의 last라는 변수에다가 뭡니까? 윙크.1을 넣었어요. 그럼 이거는 배열의 마지막 요소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squares last는 윙크 1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squares length 마이너스 1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넣는데 문제 있나요? 문제 없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시스템 인덱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는 더욱더 간결한 버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윙크 1 하면 아하 요거 배열의 마지막 요소구나 라는 걸 알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역시 스쿼어즈의 랭스 마이너스 1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테스트 해보는데 앞에 예제와 동일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거는 4고 이거는 3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이거는 배열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인덱스 4를 의미를 하고 얘는 배열의 마지막 4에서 마이너스 1을 했기 때문에 3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C# 9.0부터 등장한 이 윙크 연산자는 컬렉션의 마지막부터 접근을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예외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예외를 미리 방지코자 등장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데이터의 배열의 데이터의 저장의 발전 과정을 제가 다 나열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배열 형식 다들 아실 거고, 그죠? 그리고 인덱스 0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다 이까지는 다 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포이치 구문과 이렇게 코드가 배열을 쓰면 간결해진다라는 점, 더불어서 예제도 봤고, 그리고 윙크 연산자에 대해서 시스템 인덱스 형식과 윙크 연산자가 C# 9.0이 아니고 8.0부터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이 윙크 연산자는 컬렉션의 마지막으로부터 역순으로 인덱스를 지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윙크 1은 스코어즈 랭스 마이너스 1과 동일하다라는 것. 한마디로 윙크 1은 배열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인덱스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예제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론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